어려운 문제야, 난이도가 높은 문제야, 이거를 잘 푸는 힘을 우리가 기르고 싶어요. 그게 약하니까 머리 좋고 성실한 애가 열심히 해도 수능 2등급을 못 받는 거예요. 지방전교 1등이 수능 2등급을 못 받는 이유가 수학 문제가 어렵다, 중킬러다, 킬러다 할 때 어려움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마다 대책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알아도 시간이 부족하든지. 그래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수능을 잘 치기 위해서 그 전에 뭐를 준비해야 되냐 하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수학 문제의 어려움을, 난이도를 구성하는 팩터들이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로 속도가 있어요. 타임어택을 하는 거죠. 시간이 많으면 풀 수는 있어. 문제가 아주 어렵지는 않은데 제한된 시간 안에 그걸 정확하게 빠르게 풀어서 맞히는 게 쉽지 않은 경우들이에요. 이 속도가 수학 문제의 어려움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수능 문제가 점점 타임어택 성격이 강해지고 있어요. 시간 안에 푸는 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첫째는 반복 훈련, 약간 양치기가 필요해요. 많은 문제집을 좀 풀 필요가 있어요. 4점짜리 초반까지 쉬운 거, 중킬러 저까지는 기계적으로 촉촉촉 풀 만큼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바닥에는 연산력이 개발되어 있어야 돼요. 연산력 어떻게 개발하냐? 사고력에서는 기계적으로 무지성으로 연산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어디 써서 연산하는 건 사고력 수학, 저희 GTG 사고력 수학에서는 훈련을 시켜요. 그게 중고등학교 과정 진도 나가면서도 그때 했던 머리 쓰는 연산의 습관과 그 능력이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최적화 풀이를 하면서 나가야 돼요. 똑같이 푸는데 짧은 시간 안에 실수 없이 풀 수 있는 최적화 풀이라는 게 있거든요. 최적화를 하면서 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을 최적화하기는 어려워요. 초등학생들이 하기는 어렵지만 이 습관은 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희 사고력 수학 중에서 똑같은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푸는 걸 합니다. 저희가 한 문제를 4가지 방법으로 풀기를 시켜요. 사고력 수학에서. 이런 거 할 때는 저는 아이스크림 문제라고 해서 너무 무식한 방법 아니고 괜찮은 방법 4개 찾으면 내가 아이스크림 쏜다 이렇게 하고 애들이 1시간 동안 막 머리를 짜면서 4가지 방법을 찾아내고는 해요. 이런 게 사고력 하면서 몸에 습관이 배야 돼요. 답이 맞았다고 끝이 아니고 도전풀이가 없을까 생각하고 하는. 그래서 이런 머리 쓰는 연산하는 훈련과 최적화 풀이를 생각하는 거를 몸에 습관을 들여줘야지 수능에서 타임어택이 특히 요즘같이 중킬러가 쫙 많아지고 킬러가 없어지는 추세에서 이 속도를 이겨낼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정확도. 정확도는 뭔가를 알아. 이제 다 계획이 다 섰어. 하지만 그걸 정확하게 수행 못하고 중간에 실수를 한다거나 뭔가 잘못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그런 문제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개수색이에요. 모두 몇 개냐 하면 아차 하고 한 개 빼먹기 쉬워요. 할 줄은 아는데. 아니면 계산 과정이 길거나 아니면 문제에 애들이 속을 만한 함정을 좀 숨겨놓거나 그런 경우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난이도를 올릴 수 있어요. 초등, 중등의 심화 문제를 내면 이렇게 냅니다. 경시대의 종류에서 좀 수준 떨어지는 데들은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뭐 성대경시 이런 데는 개수세기 문제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수학 머리를 사고력을 측정한다기보다는 꼼꼼함, 실수 없음을 측정하는 시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시험은 아니죠. 그냥 꼼꼼한 애가 잘하고 덜렁대는 애가 좀 불리한 그런 시험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뭐 부모님들도 성대경시가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하시니까 좀 덜렁이들은 손해보죠. 근데 정확도는 어쨌든 수능에서도 필요는 하니까 길러줘야 돼요. 여기서 제일 핵심은 셀프 피드백이에요. 저희 학원에서는 교과할 때는 반반 노트랑 실수 사냥을 이용합니다. 실수 많은 애들이 있어요. 이 실수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한번 올렸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할게요. 저희 옛날 유튜브 찾아주시면 실수 줄이는 방법 해가지고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사고력 수학에서는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연산력 훈련을 여전히 시켜요. 다양한 방법으로 풀고 뭐 머리 써서 풀고 하지만 그 중에서 실수 없이 계산하기 쉽게 계산 프로세스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것도 연산력에 들어가 있어요. 사고력 연산에.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집중력이 한정돼 있어요. 지금 어릴 때 똑똑하던 애는 집중력이 좀 높은 편이고 아직은 좀 어디다 하는 학생은 집중력이 낮은 편이에요. 근데 똑같은 집중력이라도 집중력 관리 기술 따라 달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문제를 푸는데 어수선하게 여기저기 이렇게 해놓으면 하다가도 조건 하나 빼먹기 쉬워요. 근데 조건을 밑줄을 딱딱 긋는다든지 아니면 조건을 써놓는다든지 한 군데 모아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 집중력을 별로 안 써도 실수가 안 생기게끔 관리를 하면 똑같은 집중력인데도 실수를 현저하게 적게 하거든요. 심지어는요, 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책상 위를 조금만 정리해줘도 실수하던 애가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중력이 한정돼 있는데 다른 물건이 안 뺏어 그래요. 또 똑같은 집중력인 상태인데 옆에 부모님이 계속 보고 있으면 애가 부모가 보고 있는 것, 또 교사가 보고 있는 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실수를 해요. 이런 것들이 집중력 관리 기술이에요. 사고력에서는 자기 집중력을 관리하는 기술도 합니다. 특히 퍼즐류를 하면서 많이 훈련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퍼즐류 할 때 필요한 조각을 딱 모아놓고 나머지는 빼놓는다든지 똑같은 집중력인데도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가 이해도.
대표적인 거는 문장제로 긴 문장이 있어요. 한 4줄, 5줄씩 있어요. 그럼 많은 양의 정보가 그 문제 안에 있어요. 조건이 많죠. 그럼 우리 인간이 그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머리 위에 넣어서 계산을 못해요. 우리 인간이 한 3덩어리 정도만 한꺼번에 프로세싱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조건이 한 7개, 8개씩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많은 정보량을 처리하는 기본 능력은 언어 사고력이에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는 애들이 이런 거를 잘합니다. 많은 양의 정보를 독서하면서 처리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장제 수학에서도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논리력이라는 수학적 사고력이 있습니다. 이 논리력이 정보를 좀 분류를 해요.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묶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재구성을 합니다. 정보를 체계적으로. 그래서 해요. 대표적인 게 카운팅을 할 때 분류를 해서 카운팅을 해요. 예를 들면 자릿수별로 카운팅한다든지 수용도를 그려서 카운팅한다든지 이렇게 정보를 재구성해서 관리하는 그 힘을 논리력이라고 합니다. 이 논리력은 수학적 사고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에 따로 훈련을 시켜요. 저희 GTC에서는 논리력을 비언어적 정보를 처리할 때나 텍스트로 된 언어로 된 정보를 처리할 때 이거를 훈련을 사고력을 할 때 많이 시킵니다. 또 작업 기억력이 필요해요. 작업 기억력이 한꺼번에 4개의 덩어리를 따로 정리를 안 해도 머리에서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애라 3덩어리밖에 못하는 애라 현저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작업 기억력을 길러주면 좋은데 저희가 사고력을 해보면 작업 기억력은 IQ에서도 웩슬러 검사할 때도 작업 기억력을 따로 측정하거든요. 근데 작업 기억력은 잘 안 늘어요. 늘긴 늘어요. 유동추론보다는 좀 더 잘 늘어요. 웩슬러에서 유동추론, 작업 기억력, 처리 속도 몇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유동추론이 제일 안 늘고요. 그 다음이 작업 기억력, 이게 잘 안 늘어요. 다른 건 좀 잘 늘어요. 그래서 IQ가 늘거든요. 올라가거든요. 근데 유동추론하고 작업 기억, 요 두 개는 시간이 지나도 잘 안 올라가요. 좀 타고나는 면이 커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작업 기억력은 훈련하면 길러져요. 기르는 프로그램이 저기 따로 있어요. 심지어는 기억력 게임 이렇게 해서 작업 기억력 기르는 걸 따로 독립해서 하기도 하는데 작업 기억력 기르는 거를 훈련하면 길러진다. 근데 똑같은 작업 기억력이라도 작업 기억력 관리 기술에 따라서 이 정보를 프로세싱하는 게 달라져요. 대표적인 게 그림을 그립니다. 많은 양의 정보가 있을 때 뭐 소금물 나오고 속도 나오고 할 때 그림 그리면은 잘 알아져요.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래프를 그리면은 많은 양의 정보가 그래프 안에 쫙 집중돼서 풀려요. 어떤 때는 기록을 할 수도 있죠. 1, 2, 3, 4를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씩 적어요. 그러다가 그 그림으로 하나씩 옮겨. 그러면은 정보가 머리에서 정리가 되거든요. 어떤 때는 좋은 기호를 이용하면 정보를 덩어리로 묶어서 프로세싱을 할 수 있어요.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문제 해결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문제 해결 전략의 대부분이 작업 기억력 관리 기술이다. 이거를 그러면 교과에서 가르쳐 주느냐? 논리력이나 작업 기억력 없죠. 작업 기억력 관리 기술은 이따 나오겠지만 독립된 단원이 없죠. 논리력, 작업 기억력이란 단원이 수학 교과에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문제 해결력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해도가 난이도가 되는 게 문제 중에 새로운 개념을 정의를 해요. 특히 수능에서 꼭 나오는데 어떤 기호를 줘놓고 이건 이런 거다. 그리고 그 기호로 문제를 내놓고 풀어라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얘가 수학 이해력, 독해력이 있느냐를 측정하려고 낸 거예요. 요게 지금 제가 빨간 글씨로 한 게 교과 수학이 아니고 사고력 수학에서 길러주는 것들이에요. 교과 수학에는 이걸 집중적으로 기르는 게 없으니까 사고력 수학에서 이런 것들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지식을 잘 습득하려면 평소에 선생님이 떠먹여주고 설명해 주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자기가 읽고 이해해서 문제를 풀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필요해요. 네가 읽고 엄마한테 가르쳐줘, 아빠한테 가르쳐줘, 선생님한테 가르쳐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걔가 틀리면은 지적은 하지 말고 이해 잘 안 돼. 다시 한번 설명해줘 하면은 자기가 또 다시 막 생각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독학을 하고 남한테 설명하도록 해주면 참 좋다. 이거를 선생님 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많고 에너지 있으신 분은 선생님 놀이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해를 할 때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비례배분 하면 정의가 딱 있단 말이에요. 통분, 정의대로 가르쳐주고 바로 공식 배워서 문제 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비례배분하는 상황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거를 어릴 때 습관 들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분수의 나눗셈은 뒤집어서 곱하면 돼. 그러면 문제가 대충 풀려요. 한 90% 이상 풀리는데 그게 초등학교 때 습관 되면 안 돼요. 왜 뒤집어서 곱하면 되는지. 2 나누기 3분의 1이 왜 6인지. 사가 두 쪽에 있는 3분의 1쪽이 몇 개 들어가느냐. 이 문제거든요. 3분의 1 조각이 6개 들어가죠. 피자 두 판에는 3분의 1 조각이 6개 들어가죠. 그래서 6이에요. 이렇게 증명 또는 설명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런 걸 하면서 이해력이 길러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수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CTG 김우민 쌤이 하시는 Y3반은 발표 토론을 아주 많이 해요. 이렇게 한 애들은 조금 발표 토론 때문에 시간은 더 걸릴 수 있는데 대신 이렇게 했던 애들은 혼자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졌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축축축 가속도가 붙어요. 그 다음에 관련도 때문에 어려운 게 있습니다. 관련도가 뭐냐 하면은 뭔가를 배웠어요. 배운 거랑 관련이 많으면 좀 쉽고 관련이 적고 그럼 더 어렵죠.
그러면은 이런 거를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쉽게 만들 거냐면은 배운 지식을 정확하게 빠삭하게 알아야 돼요. 어슴푸레하게 어수선하게 머리에 막 집어넣기만 했어요. 한번 풀고 틀리면 오답노트하고 끝. 그 다음 문제만 풀어제끼면서 자꾸 넘어갔어요. 정리를 안 하고. 그러면은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이 지식을 써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완전 학습을 하는 게 대책입니다. 어떤 지식? 개념, 원리, 기본 문제, 정형적인 응용 문제. 아까 평가원에서 나왔던 그 용어입니다. 개념, 원리, 기본 문제, 정형적인 응용 문제를 하는 거. 여기 3점까지거든요. 4점 초반까지도 풀려요. 완전 학습에 대한 거는 제가 유튜브에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센수학 7번 풀면 2등급은 된다. 그러니까 전교 1등이 내가 센수학만 7번 풀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1등급 되려면 센수학만 갖고는 안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센수학 7번만 하면 내신에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2등급 끄트머리는 하고요. 수능에서도 2등급 끄트머리 또는 3등급 초반은 합니다. 그래서 완전 학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요거는 사고력에서는 좀 해주는 게 적습니다. 또 난이도가 결정하는데 유사도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배웠던 거랑 비슷한 문제 또는 똑같은 문제가 났어요. 그러면은 암만 어려웠던 문제라도 잘 풀 수 있죠. 난이도가 확 낮아지죠. 그래서 유사도를 올리는 것도 어려운 문제, 심한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해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하냐면 초등학교 때는 개념이나 원리가 몇 개 없으니까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요. 그러니까 성실한 애들이 문제를 통으로 암기해도 풀려요. 통암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100점이 나와. 그래서 자기 수학 잘하는 줄 알아. 수학 좋다고 그래요. 근데 얘들이 중학교 가면은 통암기로 커버하기에는 문제가 자꾸 변형돼서 많아져요. 너무 많아. 통암기가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성실하고 기억력 좋은 애들이 이걸 해내기도 해요. 문과 뭐 한국사나 사회 공부하는 방식으로 통암기를 떠해버려요. 더 성실하게. 그러면 그럭저럭 수학에서 90점대가 나와서 나 수학 잘해. A 받으니까 잘해. 해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간 순간 중학교 때 올레 맞았던 애들이 우르르 무너져요. 통암기한 애들이. 그동안은 심한 문제를 그냥 나올 만한 문제집을 여러 권 풀어가지고 성실하게 암기해가지고 맞췄던 거예요. 실제로는 심한 문제를 풀 능력이 없었는데 그 능력을 안 기르고 그냥 암기해서 풀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단위 개념으로 분해를 해야 돼요. 이 문제는 예를 들면 A라는 유형과 B라는 유형, C라는 개념이 합쳐진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풀었구나라고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A, B 유형에 C라는 개념이 아니고 D라는 개념이 붙었는데도 나중에는 풀 수 있어요. 하나만 바뀐 거니까. 그러면 요거를 저희 GTG 수학에서는 어떻게 학생들한테 이 습관을 들이냐면 문제를 자기 힘으로 못 풀었던 거는 한 줄 풀이를 달라고 해요. 오답노트 한 다음에. 한 줄 풀이가 뭐냐면 이 문제는 요렇게 A 유형해서 B 유형 한 다음에 C 개념하면 됩니다. 라고 짧게 한 줄로 요약하는 거예요. 이 문제의 본질을 뽑아내는 거죠.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 이 문제만의 본질. 예를 들면은 치환해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면 3개의 유형이 들어갔거든요. 치환, 인수분해, 2차 함수. 조금 더 어려우면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구해요. 그럼 4개의 유형이 결합된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치환 안 하고 하는 것도 풀리기도 하고 3차 함수로 풀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려면 문제를 분해해서 재구성하는 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습관을 들이는 걸 한 줄 풀이를 달라고 해요. 이것도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3점대에서 4점, 쉬운 4점까지가 풀려요. 가시도가 뭐냐면은 가시거리란 말이 있잖아요. 보이는 거리. 그래서 가시도는 얼마나 그 문제에 숨어있는 조건들이 내가 알고 있던 지식으로 연결될 수 있냐. 그 실마리가 보이느냐. 조건이 많고 그런데 어느 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실마리가 잘 보이면은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요거니까 요거겠지라고 추측하고 그 다음 논증하면 되거든요. 추론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마리를 찾아내기 쉬우냐 어려우냐. 실마리를 찾기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예요. 실마리 찾기 쉬우면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수학 문제 어려우면 실마리를 찾기 쉬우냐 어려우냐 해요. 요거가 4점 후반대에서 중킬러까지예요. 그러면 얘들을 풀려면 추론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추론 능력은 사고력 수학에서 길러져요. 교과서에서 추론 능력, 추론 이런 단원이 없잖아요.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고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추론 능력을 평소에 어릴 때 길러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교과 수학을 하고 있어. 중학생, 고등학생이 사고력 수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키워드 노트란 걸 하면 됩니다. 키워드 노트는 제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유튜브에 찍었나 모르겠네요. 안 찍었으면 유튜브에 한번 찍어서 올릴게요. 키워드 노트란 거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좀 큰 애들용이에요. 어린애들은 사고력 수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추론 능력 기르는 거를 사고력 수학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그 능력을 기르게 합니다. 중킬러랑 킬러급들은 여기서 나옵니다. 킬러급은. 복잡도가 높은 문제. 아까 전에 단위 개념 서너 개 결합되는 예를 들어드렸죠. 치환해서 인수분해한 다음에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구한다. 조금 더 복잡하게 해볼까요? 치환해서
인수분해한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1차 함수와의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따진다. 한 5개가 결합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단위 개념이 결합되어 있는 게 많으면 그게 복잡도가 높다 그래요. 그래서 킬러 문제쯤 되면 한 7, 8개 또는 9개 정도의 단위 개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걔를 단위 개념 하나하나로 분해를 대부분 애들이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분해되지? 와, 겁나네. 어떻게 못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도가 높은 문제를 잘 풀려면 일단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져야 돼요. 그럼 문제 해결 능력이 어떻게 길러냐? 복잡도 높은 문제 풀면서 길러지긴 하는데 그 전에 자빠지죠 애들이. 나 못 풀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줘 버려. 가르쳐주면 문제 외워버리죠. 처음 보는 거 또 못 풀어. 비슷한 유형은 풀죠. 유사도가 높은 문제는 푸는데 유사도가 낮은 문제는 또 못 풀어. 악순환이 돼요. 자꾸 가르쳐줘봤자 새로운 문제 나오면 여전히 못 풀어요. 낯선 문제를 푸는 이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기를 건데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쌤들은.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는 풀고 머리 나쁜 애는 못 풀고. 그러니까 너는 이 킬러 문제, 중킬 문제 포기해. 여기까지만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학군지 전교 1등이 수능 2등급이 어려운 겁니다. 포기를 하니까.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어릴 때 좀 길러야 돼요. 교과서와 고등학교 가서 수행하고 중간, 수행하고 기말, 수행하고 중간, 수행하고 기말 이렇게 정신없는 사이에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그 여유가 없습니다. 지식을 습득해서 풀기 바쁘거든요. 기본 점수 확보하기 바쁘거든요. 1등급 변별력 문제를 도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세한 건 뒤에 하겠지만 문제 해결 능력을 어릴 때 길러 놓으시면 좀 늦게 시작했지만 추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완전 학습과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긴 이야기라 따로 교과서와 관련된 설명을 할 때 할게요.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건 자유도입니다. 요거는 영재고 라인에서 많이 나와요. 수능에서는 옛날에 어려운 킬러 문제들 정도 아주 극악의 킬러 문제들일 때는 자유도가 높아요. 복잡도가 높은 문제는 그래도 배운 무슨 유형이 조금만 훈련하면 보이거든요. 어떻게 결합됐는지가. 근데 자유도가 높은 문제는 배운 걸 뭘 적용해야 될지는 몰라요. 선택지가 너무 많아. 갈림길에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고 어느 한쪽으로 가는데 또 그 갈림길에서도 갈림길이 많고 어느 길로 가든 갈림길이 계속 연결돼서 좀 지나면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느낌이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게 창의적 문제 해결력 또는 사고력이 필요한 경우예요. 그래서 영재고나 영재교육원에서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있는 이 애들을 뽑으려고 일부러 자유도가 높은 문제를 냅니다. 수능에서도 아주 옛날에 어려운 극악의 킬러들이 자유도가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선택지가 얼마나 많으냐고 얘는 사고력과 몰입을 통해서 해야 돼요. 이거야말로 사고력 수학을 밖에 못해요. 교과 수학에서는 이 정도 몰입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저희 GTG에서는 빨간 글씨로 한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GTG 사고력 수학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을 비학군지 전교 1등이 어릴 때 안 했던 거예요.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사고력, 논리력 이런 것들을 어릴 때 안 길러놓으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에는 이런 한가한 일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다 포기하고 그냥 기본 2등급 맞는 것만 목표로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죠.